이 근처는 원래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집단 취락지구가 해제된 곳이구나.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고 지금 지구단위 구역 행위 제한을 밟는구나.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맹지 탈출 229번째 사유인 보차 혼용 통로로 중개 추가가 가능한가? 라는 설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물이 있는데 뒷집 대지의 출입로로 보차 혼용 통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차 혼용 통로는 앞집 소유이기 때문에 앞집 소유자가 지금 출입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집 소유자가 중개 추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허가청은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대이고 지금 이 지목이 대이죠. 주변이 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도시지역 기타 그래서 보차 혼용 통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차 혼용 통로는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뒷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사실상 도로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상 도로를 너비 4m 폭의 보차 혼용 통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기타 이제 관련 법들은 필요하면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이 보차 혼용 통로를 앞집이 사용 동의를 안 해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인 거죠. 자, 먼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은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로 설립이 됐는데 보차 혼용 통로가 있다 그러면 이곳은 혹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 중 오른쪽 상단을 클릭을 하면 큰 도면이 나오는데 이 큰 도면 주변에 보면 이런 파란색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파란색이 뭔가를 클릭을 해보면 자연녹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근처는 원래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집단 취락지구가 해제된 곳이구나.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고 지금 지구단위 구역 행위 제한을 밟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이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지금 맹지처럼 보이는 이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자, 위성으로 한번 건물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건축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하얀 선이 이제 길이고, 이게 사실상 도로입니다. 이 길인데, 이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맹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확보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보차 혼용 통로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보차 혼용 통로도 지구단위 계획 내에 도시관리 계획의 아주 기타 시설로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 앞당을 통과해서 이 집과 이 집이 이렇게 하얀게 조그맣게 희미하게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이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이 선이 보차 혼용 통로입니다. 보차 혼용 통로를 이용해서 이 집들이 그동안에 사용해 왔다는 거죠. 통로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만들어지면서 얼핏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뒷집은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진입로가 없잖아요. 지적도에도 없고 이 보차 혼용 통로로 지정해놨지만 이건 사유이니까 만약 이 사유 소유자가 막으면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접도 의무가 충족돼야 되고 접도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보차 혼용 통로 소유자의 사용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석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차 혼용 통로를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경매당하는 보차 혼용 통로 보셨죠? 거기는
똑같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도시계획 시설로 됐는데 큰 필지를 분할을 하면서 내부 도로를 보창 혼용 통로로 지정을 했고 다 도로로서 분할도 되고 포장도 되고 그 도로에 접한 내부에 건축 허가 등이 7필지가 나서 모든 인허가가 종료되고 준공까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설사 사유인 보창 혼용 통로라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고 소유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조금 다르죠. 여기도 이제 깊이 들어가서 봐야 할 것이나 보차 혼용 통로로 지정만 했지 공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로에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건축법에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건축가에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는데 사유라도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유나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왜 이런 건축물이 존재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근처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위성도시에 거의 다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초반에 이제 집단 취락지구가 해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냥 그대로 해제를 해버리면 난개발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사실상 의무화했죠. 국토계획법에서.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은 또 어떤 것입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첫 번째 기준은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내에는 맹기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집단 취락지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안에가 건축법 지정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에 이곳에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그때 진입로를 어떻게 봤을 거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기존 건축물을 특례로 봐서 진입로를 2m 또는 3m 수준 정도로,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 수준으로 봐서 3m 정도의 사실상 도로만 있으면 허가를 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 막다른 도로가 35m 미만은 3m잖아요. 3m를 확보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어서 허가를 해준 지자체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여기는 70년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는데 이 지금 맹지 같은 대지는 1986년에 증개주거가를 받았다는 것이 건축물대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으로 끝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1986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일 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증개주거가를 해줬기 때문에 당시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건축법도로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축가에서는 건축법도로 지정을 의무사항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못했고, 또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정한 근거를 도로관리대장에 남길 수가 없었어요. 81년부터 99년에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99년에 또 도로관리대장 법정 양식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86년에 받은 것은 지정도 했지만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보차 혼용 통로를 4m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어떠죠? 35m 미만이면 3m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3m를 확보하면 되는데, 자, 소유자가 목리를 부리면 지자체는 개입하기 어렵죠. 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주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거기에 보차 혼용 통로로 만들어서 공법상 제한은 딱 만들어 놨지만 당시 이것이 3m 기준에 맞아가지고 86년에 허가를 해주면서 그 1m를 늘린 부분이라든지 또 3m가 확보됐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가는 판단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청자인 우리가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토부는 이런
보차 혼용 통로를 공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뭘 보충을 해야 되냐? 이 보차 혼용 통로의 내부에 있는 사실상 도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다고 하는 근거를 최대한 찾아야 된다는 거죠. 86년에 개발제한구역 TM에서 증개축 허가를 해줄 때 물론 기존 건축물을 특례로 해서 2m 상태로 허가를 해줬을 수도 있지만 3m의 사실적 도로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허가를 해줬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당시 86년도 당시 건축 허가서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물론 뭐 연구 보관인데도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집요하게 찾아야 되고, 또 개발 제한 구역에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물이 갖고 있는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만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거기에 배치도라는 게 있어요. 배치도가 의무적으로 그리도록 돼 있습니다. 81년도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그리도록 배치도가 돼 있기 때문에 당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보고 우리 허가 신청서나 허가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도로가 몇 메다 상태로 확보됐는지, 혹시 당시 앞집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국토교통부가 해석한 것처럼 이건 공로이니까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보차 혼용 통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내부에 있는 건 도시계획 시설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차 혼용 통로는 도시계획 시설 등 기타 시설 하나로 봐서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거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공로라고 하는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이 불가하므로 허가청은 건축허가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소유자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또는 통행권 소송을 통해서 건축법 기준에 맞는 사실상 통로를 이미 1986년에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판결을 3m 이상의 너비를 확보받거나 아니면 4m에 대한 이 보차 혼용 통로의 사용권을 확보받아서 지자체 허가권자의 건축가에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차 혼용 통로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보차 혼용 통로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나서 사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나 또는 뭐 다른 것으로 지정을 못했지만, 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일대의 건축허가에서는 건축법도로 지정을 못했고, 다만 건축법 기준에 맞는 막다른 도로니까 10m는 너비 2m, 10m에 35m, 너비 3m만 있으면 건축법 기준에 맞잖아요. 그 기준에 맞는가만 보고 또 도로 소유자의 사용락을 첨부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미 기존 건축물 특례에 의해서 뭐 한 사람의 소유였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도로인 것이 명확하게 봐서 사용락 없이 허가를 해줬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 어떤 저간 사정들을 1986년에 허가서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입증을 해가지고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가를 해주는 담당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차 혼용 통로는 공로인 것은 맞지만 보차 혼용 통로가 개설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소유권 문제,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느냐 포기됐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쟁은 지자체가 나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